이번 러시아 전쟁을 통해서 국제사회는 다시 한번 힘의 역학관계를 여실하게 느끼는 모습입니다. 금주 푸틴은 인터뷰를 통해서 한국과 다시 경제적인 협력을 하길 원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푸틴이 중국과 계속해서 협력을 하려면서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 지난 5월 푸틴이 시진핑을 직접 만났음에도 러시아는 중국과 가스관 협상에 실패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에게 기존에 협의된 가격 이하로 계속 후려쳐 러시아는 크게 당황한 것입니다. 중국은 겉으로는 러시아와 최고 협력이라 하면서 자신의 이득만을 챙기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일부 관계자들은 많은 면에서 러시아가 중국의 회의를 느끼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으며, 그러다 보니 푸틴조차 신뢰와 의리를 지켰던 한국을 다시 언급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가운데 중국의 속내가 중국의 관영 매체 등에서 그대로 드러나며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번 일로 러시아는 물론 한국을 모두 중국에 종속시킨다는 의도를 갖고 있다는데요. 하지만 중국의 이러한 흐름에는 커다란 약점이 존재하며 중국을 위태롭게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현재 중국에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며 러시아와 한국까지 중국에 매달리게 한다는 계획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중국은 이번 전쟁에 대한 전문가들의 토론을 벌였는데 다소 소름 돋는 의견이 줄을 이뤘습니다. 최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해 중국의 입장을 논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여기서 우리는 강 건너편에서 불구경만 하면 된다는 분위기가 줄을 이뤘던 것으로 얘기된 것입니다.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매우 고통스러운 상황이라는 것을 중국은 잘 알고 있는데요. 실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둘 다 그 상처의 복구가 최소 10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추산한 피해 금액은 약 700조 원으로 이들은 러시아에게 보상금을 청구할 것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자신들의 경제도 위기를 맞은 데다가 막무가내로 쳐들어간 우크라이나에 보상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서방의 경제 제재가 이제 막 시작된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대부분이라 험난히 예상됩니다. 서방은 러시아에서 자본을 빼서 탈출할 것이고 굵직한 프로젝트부터 철수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러시아 석유화학 기업들은 벌써부터 생산 및 투자 관리에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말합니다. 일각에서는 러시아의 석유 사업이 이런 수준이 이어진다면 베네수엘라 같이 될 수 있다고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가 이번 전쟁을 일으킨 간접 원인이기도 한 천연가스 사업도 줄줄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러시아가 주도하기는 하지만 사실상 서방의 덩치 큰 기업들이 핵심 역할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러시아에서 손을 떼고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려버리면 러시아 에너지 사업은 쇠퇴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크라이나는 돈을 보상받기는커녕 앞으로 서방 원조에도 기대하는 상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전쟁도 여전히 하드코어하게 진행되어 일부 도시는 70% 이상의 건물도 무너져버린 모습입니다. 사실상 서방에서 참전을 하지 않는 한 우크라이나는 빠르게 전쟁을 종결지어야 할 것입니다. 러시아는 푸틴이 집권하는 한 끝까지 공격을 감행하며 장기전으로 이 전쟁을 이끌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장면들을 본 중국 고위급 전문가 회의에서 러시아 국력이 약해졌으니 된 것이라며 중국은 그저 불구경하듯이 러시아가 몰락해가는 그림을 보고 있으면 된다는 의견이 나온 것입니다. 중국의 관련 매체인 중앙망은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전문가 회의를 보도하면서 이번 사태로 인해서 미국을 비롯해 유럽과 러시아의 국력이 소모되고 있으니 중국은 괜히 전쟁에 휘말리지 말고 그냥 지켜보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러시아에 대한 속내를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최근 반미를 외치며 중국과 하나로 뭉쳤다고 생각하는 러시아 입장에선 억장이 무너질 만한 소리입니다. 게다가 일부 국제단체에서는 이번 전쟁을 조속하게 주도해 해결할 국가는 중국밖에 없다고 했습니다만, 중국은 전쟁이 종반으로 치닫을 때까지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이 러시아까지 철저하게 손절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이 가운데 중국은 러시아를 비롯해 주변국을 종속시킨다는 계획까지 나타낸 점입니다. 특히 중국은 러시아를 비롯해 한반도를 중국에 완전히 의지하게 한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상황이라는데요. 우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번 일로 크게 국력이 쇠하고 경제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걸로 보이는데, 바로 중국은 이렇게 약해지는 러시아에 손을 내밀면서 러시아 자원을 빼먹는다는 속내를 드러냅니다. 서방이 러시아에서 상당히 자금을 회수하게 되면 러시아는 누군가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는데 결국 중국밖에 없으며, 중국은 그러한 러시아에 각종 천연자원을 비롯해 필요한 물자를 헐값에 사들인다는 방침을 보인 것입니다. 복수의 매체는 중국이 서방의 눈치를 보느라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지원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중국은 러시아가 강해지기를 바라지 않으며 허약해진 경제체제로 가는 게 중국에 유리하다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봐도 러시아와 중국은 길게 국경을 닫고 있고 인도와 같이 국경 분쟁을 해온 역사가 매우 긴데다가 중국인은 러시아의 연해주 지방을 빼앗겼다는 인식을 하고 있기에 근본적으로 둘은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최근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이 탑다운 방식으로 가까워진 것이 채 10년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겉으로는 우방이라고 하나 현재 중국은 러시아가 전쟁으로 국력이 쇠한 것에 박수를 치고 있고,
결국 아무데도 기댈 수 없는 러시아가 중국에 다가올 때 손을 내밀면서 천연자원에는 군침을 흘린다는 뜻입니다. 실제 이러한 중국의 태도는 북한에 대한 태도와도 일치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이 ICBM 미사일을 발사해 유엔에서는 규탄하기로 했지만 중국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6.25 혈맹이라는 북한을 두둔했으며 미국에는 반대 세력이기도 하기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 역시 중국의 전략은 앞서 제기된 것과 같이 강 건너 불 구경하는 듯한 자세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그렇게 도발하게 내버려 두면서 북한의 고립을 역으로 가속시킨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이 온전하게 의지할 대상은 중국이고 국경까지 맞대고 있으니 중국에 종속되게 됩니다.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발표한 전문가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대북제재를 위반하는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연료, 석탄 밀수부터 조업권 거래까지 수법도 다양하며 북한의 경제를 저인망 어선으로 긁어 빼먹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중국은 서해와 동해 가리지 않고 불법 조업을 해 한반도 주변의 어자원을 거의 고갈시키고 있는데 국제법 금지인 북한의 조업권까지 사들여 어자원의 씨를 모두 말리고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관계기관에 따르면 북한에는 수천조 원의 희귀광물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중국은 이를 자신들의 자원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서서히 개발 범위를 늘린다는 방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국제사회에는 북한 제재 관련한 조사에 거의 제대로 협조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국은 북한 문제는 사사건건 협조하지도 않으면서 중국의 이익을 극대화시킨다는 방침인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중국은 한국에 대해서 이러한 약한 부분을 적극 활용해 한국을 역시 중국에 매달리게 한다는 방침을 보입니다. 한국에서는 미국 등과 함께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를 위해서 중국이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마찬가지인데 바로 중국은 이 점을 역으로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북한에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국가는 중국밖에 없음을 스스로 내세우고 항상 한반도와 미국 등 주변국에 북한의 비핵화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해 역할을 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번 러시아 전쟁에서처럼 중국은 손을 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이대로 현상 유지를 하면서 북한의 경제를 더욱 약화시키고 고립시키는 게 유리하기 때문이죠. 만약 북한이 오히려 적극 개방을 하고 한국이나 미국 등과 협력을 하려고 나온다면 그게 문제가 됩니다. 왕이 외교부장은 한국에 올 때마다 이웃 국가이며 북한 문제에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온갖 국제사회에서 연결고리를 자초하면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의 이러한 행보는 반드시 미국 중심의 동맹을 비롯해 심지어 러시아에게조차 외면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경우 중국을 믿고 전쟁까지 늦게 시작하는 등 대단한 희생을 치르며 중국을 우대해 주었는데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중국과 손을 잡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를 깨달았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따라서 앞으로 러시아는 상황이 안정되어 가면서 중국과 거리를 둘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는 것이죠. 특히 푸틴이 언제까지 살아있을지 모르고 정권이 교체되면 더욱 그러한 작업은 가속화될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는 이번 전쟁을 사실상 중국이 그냥 방치한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중요한 국제사회의 결정이 있을 때 중국을 철저하게 배제하는 국면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중국이 가장 우려하는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중국에 결정적 한방을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상원은 반도체 사업 경쟁력을 위해 62조 원에 달하는 투자를 추진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을 추진하며 미국 의회는 앞으로 수십 년간 중국과 경쟁할 준비라고 단언한 것입니다. 중국은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며 중국 공산당만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으로 사실상 적국으로 취급함과 동시에 앞으로 각종 중요 생산시설을 중국에서 미국 혹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으로 옮길 것이며 각종 반도체 생산에 관한 설비나 소프트웨어 등도 중국 사용을 최대한 막을 것으로 관측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국이 주변국을 모두 중국에 종속시킨다는 중국 중심적인 이런 정책은 오히려 중국이 큰 어려움을 당하며 경제적 위기 및 전 세계로부터 도태되는 일이 된다는 예상이 나옵니다. 애초에 중국은 동맹은 없으며 무조건 이용할 대상으로 판단하는 것이 이번 전쟁으로 증명된 셈입니다. 테러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